요건 이제 베리타스 세이지에 가까운 데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뭐 1등이구나. 네, PBBA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IDC 리서치 2019년도 2019년 자료예요. 9월. 예, 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네. 부분에 대한 가트너 2019년도 1위라는 이 글로벌 와, 다이아그램인데요. 점유율 차이가 꽤 나네요. 국내에서는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포함 30% 넘어갈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럼 1위일 거예요. 근데 2등은 여전히 대학 EMC인가 보네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제품을 같이 매출의 성능에 따라 틀려지고 그렇지. 네, 가트너나 IDC 기준점에 따라 각 제조사의 그 제품 순위를 보시면 다 1등만 올려놨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 일반적으로 백업 시장에서는 베리타스가 1등이긴 하지만 예, 케이스 그렇습니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도 모든 장표, 지표에서 한 3위 안에는 늘 들더라라는 네, 게 베리타스의 장점이고요. 네. 넘어가 보면은 또 숫자 많이 나오죠. 네. 글로벌 숫자인데 그냥 우측 중앙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파트너 숫자만 2만 개 넘는다고 되어 있죠. 네. 파트너 숫자 많은 게 진짜 장땡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기술 지원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많은 게 그 민첩성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내가 급할 때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콜센터 직원이 많아야 그 보험사가 그렇죠. 유기적으로 지역마다 연결을 해서 도와드리러 가요. 네, 맞아요. 예, 같은 비용, 조금 더 비용이 비쌀 수는 있죠. 근데 어쨌건 파트너 수가 많은 게 최고라는 거. 기회비용 생각하면 그게 또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말씀도 뭐 제 입으로 든 얘기는 좀 그렇게 그런가요?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베리타스 영업대표 좀 아닌데 네. 그냥 뭐 네네. 조금 민망하네요, 저도. 넘어가면요. 네. 그러면 뭐 요거 약간 베리타스 자랑인데 네. 보안 백업이라는 어떤 그 컨셉을 처음 제안서에 넣기 시작을 했죠. 침입 탐지. 네. 이 보안 기능이라는 게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백업 서버가 X86 마스터 서버로 구성이 되면 혹은 다른 벤더도 보니까 어플라이언스에 다 그런 악성 코드 탐지가 있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안티바이러스 넣으면 되잖아. 네. 그 위에다가 방화벽 있잖아. 다 그렇게 구성하시잖아. 중간에 못도 있잖아. DMZ 나눠놨는데 그거 근데 다 뚫리니까 랜섬웨어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사용자 부주의, 뭐 어떤 그거 어쩔 수 없는 악의적인 거 아닌가? 침입자. 네. 보안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격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영원히 1m 뒤쳐져서 간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람들 알기 때문에 당한 다음에 막지 못하면 당해요. 당한 다음에 데이터가 유실될 때 그 직전에 격리시키는 걸 목표로 해요. 퍼지기 전에? 네, 근데 그래도 당해요. 네. 왜냐면 진화하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공격하기 때문에 해킹 수준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랜섬웨어를 백업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랜섬웨어 확장자가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구하면 되지요. 테이프 같은 경우. 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어플라이언스이고 중복 제거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없겠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디스크 백업 많이 해놓으세요. 그런데 윈도우 자원 타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뭉개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복구하지 못하도록 백업 엔지니어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테이프이 최고라고 테이프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테이프의 단점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데 베리타스는 베리타스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는 아마 원래 엔진은 시만텍 걸 거예요. 예전에 한 회사였으니까. 걔는 뭐 하는 애냐면요. 되게 간단한 애예요. 백업 동작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 안 해요. 그런 전용 모듈이 백업 동작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 침입 탐지와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플라이언스에서만 활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걔는 그러면은 다른 벤더 제품도 악성 코드가 있다고, 악성 코드 탐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있으면 좋네. 그러면 가격 싼 거 하면 되겠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을 돌아가면 레퍼런스 보셔야 돼요. 이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내가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이거 얼마나 많이 깔려 있고 진짜 그 레퍼런스에 뚫린 레퍼런스가 없어? 라는 걸 비교했을 때 베리타스는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뚫렸다고. 그러면 그 기능의 요체는 뭐 심센터에서 자꾸 업데이트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그 기능을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업체의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그게 이제 별도로 구매해서 리뉴얼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 베리타스라는 로고 하나 아래에 단지 뭉쳐있기 때문에 그 민첩성이라든가 단순성에다가 보안 백업이라는 기능을 붉은색으로 표시할 정도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 거예요, 베리타스가. 실제로 그거 하나 때문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업체분이 분명히 그 예산을 쓰실 수 없으리라는 걸 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이 워낙 중요해서 그걸 집어넣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보안은 뭐 기능 우리의 어떤 보안 연구소가 정말 전문가도 되게 많고 실시간 패턴 업데이트도 되게 잘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그래서 뚫렸어 안 뚫렸어?
그렇죠. 뚫렸어 안 뚫렸어만 봤을 때 베리타스는 안 뚫렸네? 네네.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기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안 네. 뚫렸대. 그럼 뭐 이게 최고지 뭐.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레퍼런스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제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베리타스 플렉스 5150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급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힙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 플렉스? 네, 아, 플렉스. 네네네. 네, 플렉스. 아 네. 네. 몇 가지 기능 때문에 플렉스해요. 근데 이 플렉스가 붙은 모델이 5150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5340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되게 커요. 아. 예. 5150은 당연히 작고 네. 여기에 장표에 넣은 이유는 저렴해요. 베리타스 제품이 이렇게 저렴해? 라고 할 정도로. 베리타스는 비싸다고 비싸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얘는 저렴해요. 오. 그런데 저렴한 듯이 또 단점이 있겠죠. 기능이 몇 개 예, 빠졌나 보네요. 예. 그 단점 2가지 얘기하고 장점 3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넷백업 소프트웨어가 용량 라이센스가 탑재되어 있어요. 번들되어 있어요. 아.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DB 추가하셨어요? CPU 추가하셨어요? VMware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라이센스 더 사세요가 없어요. 베리타스는. 용량 오. 라이센스로 무제한 용량 라이센스가 무제한 용량이 아니라 네. 무제한 기능, 무제한 클라이언트입니다. 대신에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간다? 더 사셔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고요. 네. 그리고 거기 번들되어 있기 때문에 번들되어 있는 요 어플라이언스만 사셔서 끝까지 쓰시면 돼요. 더 살 필요 없이. 기능적인 제한은 차이는 네. 없지만 용량만. 네네. 원유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스토리지 용량 적어요. 14.5테라. 그래도 네. 요 원유의 14.5테라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PBBA 제품에서 보기 힘드실 거예요. 예. 뭐 당연히 CPU라든가 메모리는 요 다음에 설명드릴 모델보다 적겠죠. 네네. 하지만 얘는 엣지이자 포인트 솔루션으로 사용하시기엔 충분히 가격 대비 비용 효율적이에요. 일단 넷백업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게 제일 크겠네요. 첫 번째요. 네. 두 번째는 플렉스 기능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도커 컨테이너 기능이에요. 도커 컨테이너 기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마스터 서버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디어 서버와 그리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로 데이터를 던질 수 있는 카탈리스트라는 기능이 이 안에 3가지 서버를 VM처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백업, 그러니까 우리 전산실에서의 백업 장비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얘를 바로 클라우드 쪽에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클라우드 쪽에 이 장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백업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전산실에 망분리가 되어 있는 3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네. A망, B망, C망이면 A망, B망, C망용 미디어 서버를 3개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로?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또 이제 영업사원이 얘기하는 후려치기니까 단점 말씀을 드리면 얘는 5150이면 작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개를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자원이 작으니까. 당연히 플렉스 그 다음 모델로 가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구현이 돼요. 뭔가 좀 더 큰 규모로 확장은 조금 불편한 거네요. 네, 확장성은 좀 떨어져요. 이 제품은 그래서 작은 전산 사무실에 14.5테라 안에 디스크를 풀 활용하겠다 정도의 넷백업을 활용하겠다 정도의 어떤 규모에는 딱 맞게 가격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나쁘지 않네. 대신에 단점 중에 하나를 마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파이버 채널, 그러니까 테이블 연결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벤더사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향후에 검토하겠다 혹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정도로 뭐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게 나온다면 더더욱 강력해질 수 있죠. 네, 어쨌건 충분히 포트와 레디가 돼 있고 엔진도 좋고요. 다만 파이버 채널로 테이프 아웃 하거나 확장하기 좀 어렵다. 이 제품은 이 제품만 5150만. 이것만? 네, 말씀드리는 건 저렴하니까. 네. 가격이다 용서하니까. 네네, 말씀드려요. 그 다음이 이제 주력 제품이에요. 5340이라는 페타급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장비도 있는데 5250이 주력이에요. 아직도 5240 제품도 러닝 중이에요. 근데 5250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곧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5250은 2U짜리 베젤 보여주시 베젤도 이제 5240이랑 달라요. 얘가 굉장한 주력 제품이고 굉장히 많이 세일즈가 됐고 글로벌리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30%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5240 대비해서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넘어가시죠. 왜 빨라졌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5250은 주력 제품이니까 모델도 많아요. 그 디스크 용량에 따라 제일 윗단에 들어오는 베이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가 9테라, 36테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5240은 3가지 종류의 5250에서 2가지 종류가 됐고
그리고 65.5테라짜리 익스펜션 쉘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6단까지 붙여서 이 장표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429. 400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네. 거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네. 사용하고 웬만한 있구나. 기업들 이 정도면 다 커버 되겠네요. 맞습니다. 플렉스 5150과 5250을 비교하시니까 이제 왜 싼지도 보여지시죠? 네. 뭐 쌀 수밖에 없겠네. 예, 지금 CPU 뭐 사양 낮아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CPU 낮고 네. 64기가인데 여기에는 이거 512기가. 이게 512기가는 아까 6단까지 비트로 더 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6단째에 올라가요. 아, 그러면- 64기가 단위로 늘어나나 보네요. 네, 첫 단에는 똑같이 64예요. 두 번째 단부터 256이에요. 쭉쭉쭉 가다가 6단째 512가 돼요. 뭐 아무래도 스케일 업이 되는 구조로 보이다 보니 네. 아무리 온라인 쉘프 증설이 가능하다 해도 데이터 I/O를 이제 스스로 테스트하고 벤더 내에서 했던 결과치로 메모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설하게 되고 메모리 따로 사시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발주를 할 때 이제 구매가 되고 네. 당연히 우측에는 이제 25G랑 광을 네. 허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 담당자들의 상황보다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버렸어요. 한 3발짝 더 나간 것 같은데. 네, 이 스위치 정도면. 가져오라고 하세요 업체들한테. 네. 해보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텐지 쓰시면은 이미 스위치도 들여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HBA도 16G를 씁니다. 요즘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는 전제에서 이제 HBA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테이프 4, 8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속도로 나옵니다. 당연히. HBA는 아시겠지만 5 채널 카드가 꽂혀 있어도 4기가짜리 테이프를 쓰고 계신다. 그럼 연결하면 그냥 4기가 속도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쓰실 수 있고 호환성만 나중에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5250은 플렉스보다는 당연히 상위의 버전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표준적인 모델이고 5240 방금 말씀드렸던 아직 같이 러닝하고 있는 주력 제품 네. 네. 거기에 대한 장표가 원래 왼쪽에 들어갔는데 제가 바꾼 거거든요. 아. 그거보다 30% 정도 자원 향상이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앞장에서 네네네. 30%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네. 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고 9개나 제가 써놨는데 네. 이거는 진짜 다 돼야 돼요. 백업 솔루션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네, 다 요즘 나오는 돼요. 백업 솔루션들이?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되긴 돼. 네. 자, 수십 수백만 개의 파일 데이터 빠른 백업. 이 빠른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뭐가 빠른 건데 그렇죠. 이 정도가 빠른 건지 안 빠른 건지에 대한 기준이 뭐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DBMS 뭐 적합성, 정합성, 호환성 뭐 애매해요. 정합성? 네. DB는 어떻게 백업을 해야지 정합한 거지? 말씀드려야죠. 제가. 가상화, VMDK 확장장은 알겠어. 내가 네. VM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VMDK 백업은 뭐지? 그리고 백업 솔루션이 얘기하는 가상화 백업의 허화실이 있습니다. 거기 그 얘기 드릴게요.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스템 DR이 아니에요. 백업 DR이에요. 백업 DR은 내 백업을, 그러니까 네. 주센터에 있는 백업을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 장소로 옮길까에 대한 내용이지 네. A 센터에 있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B 센터로 운영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아. 데이터만 백업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백업 관점의 DR. 그렇죠. 전체 그 시스템을 아예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저쪽에 넘겨놓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주센터가 다 무너지면요. 이쪽에 당연히 서버 갖다 놔야 됩니다. 네네. DR 센터에. 어쩔 수 없고. 그럼 백업 DR만 해놨어요. 네. 그럼 백업으로 복구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반적인 완전한 DR보다는 느리겠죠. 네, 그렇죠. 그래도 예산이 되긴 허락 안 하니까. 음. RTO, RPO 다 얘기해 놔야 돼요. 사용자 회장님께 얘기해 놔야 돼요. 네. 예, 그거 다 계산해 놓고 가는 게 백업 DR입니다. 네. 백업이라도 DR 하잖아 주신 거죠. 클라우드. 이제 우린 클라우드로 가니까 내가 지금은 여기서 쓸 건데 얘 클라우드로 옮길 때 더 돈 내야 돼?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확장 데이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 전송. 그러면 대체 데이터가 지금 1테라인데 100테라가 되는 시점이 내년에 올 텐데 그때 뭐 포트 다른 거 사야 돼? 아니면 포트를 넣을 수 있어? 다른 거 사와야 돼? 포트를 넣을 수 있어? 이 굉장한 차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방어 능력. 언제 어떻게 누가 악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랜섬웨어 방어할 수 있어? 여기 제가 방어라고 썼어요. 대응이 아니라.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얘는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네. 대응은 방한 다음에 대응. 네, 그렇죠. 사후 대응인데. 얘는 방어를 한다는 취지는 그냥 바리어가 쳐져 있다. 네. 튕겨내는 거는 방어고 대응은 격리 혹은 그 다음에 어떤 네. 리스토어 과정에서의 뭐 어떤 네. 속도감 이런 거죠. 운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똑같아요. 전화 걸 곳이 많아야 됩니다. 네. 한번 전화했을 때 일사천리로 네. 연락이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많은 장애 포인트들 서로 공유합니다. 그렇죠. 레퍼런스 그걸로 하거든요. 그 벤더에서 엔지니어 세미나들 해요. 네. 이런 장애에서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런 장애에서 이렇게 대응해라. 이거는 돈이 안 벌리면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미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벌려야 세미나를 할 수 있고 R&D를 돌립니다. 돈이 안 벌리는 밴드는 당연히 파트너가 늘어나지 않고 R&D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호환성도 늦게 올라오고요. 그런 레퍼런스를 공유할 비용과 어떤 마케팅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또. 그러니까 가격은 또 올라가죠. 잘 협의하셔야 돼요. 가격은. 그러네요. 이게 예. 잘 팔리고 비싼 게 다 이유가 어쩔 있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거는 어떤 협의하기 나름이다. 아, 네. 네. 가격은 다 이제 영업대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가지로 건방지게 한번 요약해 봤는데 네. 과거, 현재, 미래? 이래야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안 맞는 틀에 제가 넣었어요. 네. 과거 그냥 어제까지 네. 백업 솔루션 없어요. 바꿔야 되는 어제까지 진짜 절 힘들게 했던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 힘들게 할 것에 대해서 오라클 너무 중요해요. 인사 DB 너무 중요해요. 네. 나한테는 안 중요한데 또 남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여기, 중요하겠지. 네, 랜섬웨어 걸리면 난리 나요. 네. 뒤집어지고 막 네. 들어놓고 그래요. 네.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DB가 적어도 내가 쓰고 있는 현재 바로 직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는 체크해 놔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게 과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러려면 일단은 중요한 게 돼? 오케이 들어와 봐. 그러면 정상적인 백업 업체라면요 전산실을 보러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죠. 안전한 업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것만 백업 제한하면 되나요? 네. 그럼 게으르다고도 할 수 없지만 네. 어쨌거나 백업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 사는 김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을 투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오라클이고 요건 돼야 되는데 네. 하면서 전산실을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VM웨어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뭐 센토스 낮은 버전도 있고 높은 네. 버전도 있고 그걸 보는 순간 현재 이 상황을 요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설계를 해와야 돼요. 구성도와 네. 백업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그 네. 전문 업체가 설계할 수 있게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서 실사와 테스트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 현재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것. 필수 조건으로. 네. 하는 것들을 열어주는 게 현재 시스템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전산실 정보를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럴싸한 자료를 갖고 들어오면 의심해봐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 오. 그렇죠. 그리고 야. 그 안에까지 뭐 보안 서약서 간단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데이터 긁어가라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OS 그리고 라인 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 네. 이 백업 대상 클라이언트가 아까 3티어 구조에서의 클라이언트가 네. 네트워크 포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가 모델이 뭔지 OS가 뭔지 정도만 알아가도 돼요. 그리고 고객이 딱 전산실을 스캔해 주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얘네 안 받아도 되고요. 네네, 얘네 맞아요. 받아야 되고. 네. 아 맞다 얘 이런 상태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OS 백업도 필요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면서 얘기하면 적는 건 우리 몫이거든요. 네네. 해서 완전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구성도와 호환성 리스트와 제한 제품을 쓰고 백업 예상 시간과 저장 보관 주기에 따른 저장소의 규격까지 만들어서 여기는 디스크 저장소로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 보관하시려면 디스크가 커지는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네. 억이 넘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테이블 같이 써보시죠. 라고 하고 전문적인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최소 2개 안에서 3개 안은 그 정도 그려와야 정성이죠. 근데 하나 그려갈 때 있어요. 너무 심플할 때 있어요. 네. 그건 뭐 고객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와야 선택을 하죠. 선택한 다음 네. 그거 사실하는 말씀 아니에요. 네. 다른 제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네. 전문성도 파악해 보시고 어떤 업체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는가를 보시면서 네. 백그라운드에 있는 전문 업체들 수도 비교해 보시고 그게 현재 야. 미션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BMT나 POC나 업체를 비교하는 단계인 거죠. 네. 미션을 던져주세요. 그냥 백업만 되면 돼요 라고 하면요. 네. 업자들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의 정보를 많이 오픈할수록 정말 디테일한 정보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로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가지 정보를 넘겼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고품질의 제대로 된 네. 제안서가 오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 그 업체의 기술력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재밌는 단계예요. 시켜보는 거죠. 누가 더 전문가가 한번 볼게. 네, 아무래도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네. 포진되어 있는 네. 솔루션이 믿을만한 거니까.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선 과거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본으로 그거는 이제 교집합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고, 네. 현재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케어해줄 수 있지, 이 가격으로라는 네. 것까지 보는데 아직까지 가격을 좀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미래. 네. 근데 가상화를 써야겠어요, 저희는. 네. 근데 얘는 좋은데 가상화 커버가 안 돼요. 얘는 가상화 커버가 돼요. 이때 이제 가격을 보시면 지금은 가상화 안 쓰지만 나중에 쓸 것 네.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저게 더 비싸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민거리가 생겨요. 두 번째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제가 A가 좋은데 세 번째 단계에서 B가 더 좋은데 1번,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가 좋은데 이런 내용에다가 가격은 이게 더 싼데 게다가 어떡하지? 아까 제가 우선순위 정하고 명분을 결국은 선택은 고객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걸 가지고 가장 급했던 거 그리고 현재 이것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겁니다라고 기한을 쓰시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3단계까지 커버해서 뭐 이 회사의 어떤 인프라가 이렇게 당연히 발전할 테니까 네. 약간은 지금 부족하더라도 이 가격에 이거는 비용 효율적입니다 라고 쓰실 수도 있는 거고. IT 담당자가 그 한계를 일단 명확하게 딱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겠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피처링을 한번 해드리면 1, 2, 3번 모두 케어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숙제, 비용이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뭐든지 세 개 다 넣으면 비용이 비싸져요. 네.